진격의 거인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고 평가받는 시조 유미르는 본작의 후반부 평가를 많이 깎아먹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프로포즈를 한 프리츠에게 집착하는 시조 유미르를 褒美だ我の子種をくれてやる 엘디아 족에게 혀가 잘렸기 때문에 저 혼자 여자들 사이에 껴있을 때마냥 작중 내내 아무 말도 안 하는 시조 유미르를, 눈동자가 실종되어 미세한 감정 변화를 읽기 힘든 시조 유미르를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시조 유미르는 사실 히스토리아 레이스, 짧게 히스를 기반으로 유미르, 지크, 미카사의 특징들을 집대성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진격거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본작은 캐릭터 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정교하게 짜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히스를 알면 시조 유미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말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예쁜 금발벽안 역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훌륭한 성장 스토리를 보여준 예쁜 금발벽안 역해, 인물을 위해서라면 에렌과 함께 납치당해 성추행마저 감수하는 유능한 역해, 라이너의 감옥거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경지라 능력 보유자 히스와 태무 유미르, 원숭이, 제 여친을 통해 작품에서 가장 설명이 부족한 캐릭터이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 시조 유미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ヒストリアこれから私と暮らすぞ 레이스가에서 태어난 로드 레이스는 동생인 우리 레이스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신이자 평화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보고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전의 맹세에 완전히 지배당해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국민마저 모두 희생시키는 평화의 노예가 되는 것이 13년 후에 죽는 것이 두려웠던 로드는 자신의 저택에서 일하던 메이드 알마에게 도피하게 됩니다. 로드의 아이를 임신한 알마는 신분 상승을 꿈꾸며 히스를 낳게 되지만 알마는 로드의 처분커녕 사생아인 히스와 함께 저택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히스를 낳은 후 모든 일이 틀어지자 알마는 히스를 사랑해 주기는커녕 그녀를 원망하며 완전히 방치하게 됩니다. こいつを殺す勇気が私にあれば 그렇게 히스는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에게 그 어떠한 사랑도 받지 못하고 마을 아이들에게는 더러운 피를 가진 아이라며 돌을 맞게 됩니다. 월 마리아가 파괴된 지 며칠 후 에렌의 지시대로 그리샤는 로드를 제외한 레이스가를 몰살하게 되었고 에렌의 계획대로 살아남은 로드는 알마와 함께 왕가의 피를 가진 사생아와 처음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하지만 케니를 비롯한 중앙 헌병에게 발각되자 로드는 둘을 포기하게 됩니다. この二人は私と何の関係もないやはりそうでしたか 그렇게 10살의 소녀는 자신을 죽일 용기가 없었던 어머니가 자신을 증오하는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お前さえ産まなければ 그리고 히스는 시조 유미르의 가명 크리스타 렌즈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월교에게 감시당하는 조건 하에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2번이나 버리고 어머니에게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을 들은 히스는 친부모에게 미움받고 버려질 정도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기 같은 건 그 누구에게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월교에게 감시당하던 히스는 2년 후 군대에 반강제로 입대하게 됩니다. 평생 타인에게 미움받고 버려지는 것에 큰 트라우마가 자리잡게 된 히스는 미움받지 않기 위해 모두에게 상냥한 착한 아이를 연기하게 됩니다. 사샤에게 빵과 물을 주고 거인이 배회하는 위험한 지역에서 도망친 말을 목숨 걸고 혼자서 회수하는 등 타인을 위해서라며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지는 히스는 104기 훈련병단 동기들에게 모두에게 상냥한 여신, 결혼하고 싶은 동기 1위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녀가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무가치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타인을 구하다 사망하는 것, 착한 아이로 죽고 자기 희생적인 여신으로 기억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가 이 여신 역할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자신의 과거와 진심을 숨긴 채 계속 여신을 연기하는 것임을 눈치챈 동기가 2명 있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거짓 미소가 기분 나쁘다며 너는 104기의 여신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한 에렌과 히스와 똑같은 과거를 가진 유미르였습니다. よしおいで君は今日からおじさんたちと暮らすんだよ 친부모에게 버려진 히스처럼 유미르는 친부모에게 버려진 고아였습니다. 히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누구도 유미르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유미르를 시조 유미르의 환생으로 세우기 위해 시조 유미르를 숭배하는 종교단체에 걷어진 이후로 그녀는 모두에게 필요받는 존재, 히스처럼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신을 연기하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과거와 달리 생존이 보장받는 것도 있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타인에게 필요받는 것이 매우 기뻤기 때문에 유미르는 여신의 역할을 준 종교단체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말의 당국에게 발각되고 유미르는 모두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신을 연기하게 되지만 그녀는 비엘디아인인 시조 유미르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유미르의 여신 연기로 인해 모두 낙원행을 당하게 됩니다. 거인이 되어 파라디 섬을 배회하던 유미르는 마르세를 먹어 제2의 인생을 얻게 됩니다. 타인에게 사랑받고 필요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이 시조 유미르라며 타인에게 자신에게 거짓말한 결과 모두 죽게 된 과거를 크게 후회한 유미르는 거짓과 연기로 점철된 삶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お前いいことしようとしてるだろ。 몇 년 동안 여신 연기를 했었던 만큼 유미르는 히스의 연기를 바로 꿰뚫어 보았고 설산 훈련에서 다즈를 진심으로 살릴 생각이 없는 히스에게 여신으로 죽기 위해 다즈를 죽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このまま死ぬつもりだったんだろ。なあ、自殺なんかして邪魔者扱いした奴らを喜ばせたいのか。なんで殺意が自分に向くんだよ。 여신 연기에 집착하는 히스를 과거의 자신과 겹쳐본 유미르는 거인의 힘으로 히스 대신 다즈를 구하게 됩니다. 何か武器があればいいのに、そしたら一緒に戦って死ねるのに。クリスタ、お前まだそんなこと言ってんのか。あの上官たちはお前の自殺の口実になるために死んだんじゃねえよ。 시간이 지나 우트가르드 성에서 유미르는 거인에게 잡아먹히는 상관들을 보며 아직도 연기에 집착하는 히스를 지적하게 됩니다. そんなつもりは。お前はコニーや上官たちとは違うだろ。本気で死にたくないって思ってない。いつもどうやって死んだら褒めてもらえるかばっかり考えてただろ。 유미르는 자신이 달라졌던 것처럼 히스에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며 가슴 피고 당당히 살라는 말을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라고 부탁한 후 모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을 했던 유미르가 베를톨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히스와 함께할 미래도 포기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강요받은 역할을 후회했던 자신처럼 마레에게 강요받아 엘디아인을 학살하는 전사 역할을 후회하며 극도로 괴로워하는 베를톨트를 자기의 이기적 행동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베를톨트를 유미르는 차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과거를 가진 히스를 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유미르는 자신과 같은 과거를 가진 베를톨트를 구하고 시조를 보유하고 있는 파라디섬에 히스를 맡기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렌이 소유한 시조의 존재도 벽 밖의 인류도 알지 못했던 히스는 갑자기 적에게 붙은 유미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에렌이 시조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고는 로드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로드는 빼앗긴 시조를 히스에게 계승시키기 위해 중앙 헌병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いつだってお前のことを追っていた。お前こそ王家の血を引く者だからだ。私。 로드는 히스를 사랑한다는 달콤한 거짓말과 함께 시조를 계승하자며 그녀를 회유하게 됩니다. 자신을 그 누구에게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히스에게 있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로드의 자상한 아버지 연기는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조를 계승할 신이자 13년 후에 대신 죽어줄 노예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이 남자를 히스는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평생 받지 못했던 사랑을 갈구하게 됩니다. 시조를 되찾기 위해 에렌을 죽여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지만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자신은 에렌을 죽이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한 히스는 주사를 놓으려고 하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 에렌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私が巨人になれば食べられるんだよ。そのままだぞ。 히스가 아버지에게 미움받기 싫어 로드의 티나는 거짓말을 믿어버린 것처럼 무고한 아이들을 무참히 죽여버린 그리샤를 10살의 자신에게 시조 계승을 강요한 그리샤를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었던 에렌은 로드의 편향적인 진술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그의 거짓말을 바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샤야말로 미래의 자신에게 강요받아 레이스가를 몰살시키고 10살짜리 아들에게 잡아먹힌 것을 모르는 지금의 에렌으로서는 그리샤가 시조를 빼앗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벽 안의 인류가 죽게 되었고 시조를 되찾으려는 로드와 히스가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샤에게 시조를 계승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이 죄인은 애초에 태어날 필요가 없었던 자기 같은 걸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에렌의 모습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죽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게 됩니다. 壁の外への夢も俺はいらなかったんだ。 자신과 닮은 에렌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히스는 애써 무시하고 있던 로드의 모순점을 지적하지만 로드는 시조를 계승하면 알게 될 일이라며 신이 되는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는 유미르의 부탁을 떠올리게 됩니다. お前
胸張って生きろよ 필요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여신을 연기하며 종교단체에 순종했던 유미르처럼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104기의 여신 모두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착한 아이를 연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아버지의 거짓말을 애써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착한 아이를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에렌을 죽인다면 히스는 앞으로 가슴 펴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하에서 탈출한 히스는 레이스가의 파멸적인 평화 사상을 거부하고 사랑받기 위해 아버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짓밟힌 오르보드구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로드를 직접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120m 거인을 직접 죽인 사실을 로드 레이스라는 폭군을 직접 처단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백성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죽으려고 할 정도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랑을 줄 아버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했던 소녀는 그런 아버지의 폭거를 맞고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백성을 위하는 여왕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소녀는 엘디아 부족에게 침략당해 노예가 되고 맙니다. 아무런 가치도 찾을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잔혹한 세상에서 소녀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미르가 히스가 그랬던 것처럼 소녀는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돼지를 동정해 우리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돼지를 풀어준 사실이 발각되고 엘디아 부족장 프리츠는 소녀를 노예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우연히 거인의 힘을 얻어 제2의 인생을 얻게 된 유미르처럼 엘디아 족에게 도망치다 우연히 거대한 나무 안에 들어간 소녀는 정체불명의 생명체와 접촉해 거인의 여신 시조 유미르가 되어 제2의 인생을 얻게 됩니다. 신에 필적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조 유미르는 프리츠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의 노예가 되는 삶을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가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 아버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했던 것처럼 명령이라는 이름에 지대한 관심을 주는 프리츠를 자신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한 시조 유미르는 사랑받기 위해 그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게 됩니다. 폭력을 행사해 타국을 짓밟는 것이 프리츠의 방식이자 명령이었고 시조 유미르는 이 일방적인 학살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결국 그의 명령대로 마레를 학살하고 프리츠의 아기를 낳아 대를 잇게 됩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유미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비가 되었지만 정작 그녀가 원한 것은 신분 상승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히스가 자신을 대신해 여신이 될 사생아이자 자신 대신 단명할 노예로 보았던 로드처럼 프리츠는 시조 유미르를 자신을 사랑해 창까지 대신 맞아준 아내가 아닌 자신을 세계에 군림시킬 여신이자 자신에게 복종하는 노예로 보고 있었습니다. お前がやりごときで死なぬことは分かっておる。我が奴隷ユミルよ。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프리츠에게 실망한 시조 유미르는 회복 능력을 멈춰 자살하게 되지만 그녀는 죽지 못하고 좌표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폭력을 즐겨 사용하는 프리츠 왕의 방식대로 거인을 빚어 후손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気合がありゃ自分の運命だって変えられるんじゃねえのかできないよ 히스가 자신의 운명에 순종하고 로드에게 순종한 것처럼 유미르가 종교단체에 순종한 것처럼 시조 유미르는 죽어서도 프리츠에게 순종하는 삶의 방식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프리츠에게 강요받은 여신 역할에 프리츠 왕가에게 복종하는 노예 역할에 영겁에 가까운 세월 동안 고통받게 됩니다. 이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온 그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알지 못했고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我が世が尽きぬ限り永遠に終わりだ。俺がこの世を終わらせてやる。 시조 유미르를 왕가에게 복종하는 노예로 본 지크와 달리 에렌은 2000년간 고통받은 시조 유미르를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렌은 과거 히스에게 104기의 여신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던 것처럼 お前は奴隷じゃない。神でもない。ただの人だ。 여신도 노예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시조 유미르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인의 힘도 왕가의 피도 아닌 타인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에렌의 바람대로 땅울림이 발동되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짓밟히게 됩니다. 에렌과 함께 벽 밖의 인류를 학살하는 시조 유미르는 적이라고 판단된 대상은 단순히 공격하기만 하는 유아적 행동일 수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에렌을 죽이는 착한 아이가 아닌 인류가 멸망하든 말든 에렌을 구하는 나쁜 아이가 되겠다고 다짐한 히스처럼 엘디아의 멸망을 받아들이는 레이스가나 지크가 아닌 벽 밖의 인류가 멸망하든 말든 자신의 후손을 구하기 위해 학살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벽 밖에는 적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디아 족에 의해 살던 마을도 가족도 자유를 빼앗겼던 2000년 전의 자신처럼 초대형 거인에 의해 살던 마을도 가족도 자유를 빼앗겼던 소년 에렌처럼 초대형 거인에 의해 살던 마을도 가족도 모든 자유를 빼앗긴 소년 램지는 땅올림에 짓밟힌 수많은 무고한 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 타인을 구하려고 했던 유미르. 히스와 달리 시조 유미르와 에렌은 자신들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 자신이 겪은 그 이상의 고통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 타인에게 되돌려준 것이었습니다. ごめんなさい。 死ぬか。 시조 유미르는 전부터 지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말에 그 누구보다 충성하는 전사이자 엘디아 복권을 위해 시조를 탈환하는 영웅의 역할을 지크는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사랑을 줘야 할 부모에게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조를 계승하는 착한 아이를 연기하게 된 히스처럼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9 거인을 계승해 그리샤가 원하는 자랑스럽고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리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소년 지크는 자신의 과거와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조 유미르와 달리 지크는 자신을 사랑해준 또 다른 아버지 톰 쿠사바로 인해 타인에게 강요받은 역할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넘어 연기를 하게 만든 원인 그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자신의 인생에서 고통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가치에 매달렸던 시조 유미르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그 어떠한 가치도 의미도 찾을 수 없었던 지크는 자신을 포함한 엘디아인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죽으려고 했던 히스의 과거처럼 안락사라는 최고의 구원이자 죽음에 매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과거를 가져 자신과 똑같은 고통에 괴로워한 지크에게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지크에게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던 시조 유미는 이런 허무한 결말을 납득할 수 없었고 지크를 거인의 신체 안에 집어넣어 좌표에서 소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왕가의 피를 잇는 지크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지만 에렌으로 인해 땅울림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울림을 막기 위해 조사병단이 에렌을 쫓아오게 되고 시조 유미르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초대형 거인의 계승자를 제압해 좌표에 감금시키게 됩니다. 何の意味があるのかもわからず、ただ増えるためだけに踊らされる日々を終えて、これで自由になった。 아르미는 지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지크는 땅올림에 죽는 것이 이 잔혹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며 거절하게 됩니다. 고통밖에 없는 삶을 살 바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지크의 말에 쉽게 반박할 수 없었던 아르미는 모래에 묻혀있던 나뭇잎을 발견하고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 친구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사소하지만 소중했던 순간들을 떠올린 아르민의 말을 듣고 지크는 엘디아의 구원에 집착해 잊고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지크에게 있어서 톰과 함께한 캐치볼, 과거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만으로도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엘디아를 위해서라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들마저 모조리 학살하는 땅울림을 막고 싶었던 그리샤와 아들을 만나러 온 톰이 나타나게 됩니다. あなたとキャッチボールするためならまた生まれてもいいかなって。 그리고 지크는 자신을 학대한 과거를 후회하며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아버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아버지에게 낳아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だから一応感謝しておくよ父さん。 자신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지크는 사소하지만 각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이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죽인 것을 크게 후회하고 남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리바이에게 목을 내주게 됩니다. 지크의 죽음을 본 시조 유미르는 땅올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들로부터 태어날 아이들을 구했다며 학살을 정당화하던 지크가 고통 그 자체인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땅울림을 긍정하던 지크가 땅울림을 막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모습을 본 시조 유미르는 더 이상 땅울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크가 자신의 삶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달라진 만큼 시조 유미르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지만 그녀의 삶에서 가치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결국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병적인 헌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받지 못했다는 2000년 전의 미련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그 어떠한 가치도 없었다는 미련으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허무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울림을 막으려 하는 조사병단 중에서도 미련에 똑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私に生き方を教えてくれてありがとう。マフラーを巻いてくれてありがとう。 프리츠에게 헌신하는 것이 시조 유미르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던 것처럼 미카사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에렌과 함께하는 것이 미카사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카사는 이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이자 유일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가 죽고 싶은 자신을 여신으로 포장했던 것처럼 톰 쿠사바가 죽고 싶은 자신을 말에 충성하는 전사로 포장했던 것처럼 미카사는 죽고 싶은 자신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지에 뛰어드는 강인한 병사로 포장하게 됩니다. まただ。またこれだ。また家族を失った。 에렌을 잃은 극심한 슬픔을 무표정과 거짓말로 속여가며 일부러 가스를 전부 소비한 미카사는 거인에게 잡아먹히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미카사는 다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일한 삶의 방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에렌을 따라 죽어버리는 것이 아닌 죽은 에렌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死んでしまったらもうあなたのことを思い出すことさえできない。 사랑하는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시조 유미르와 달리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고 자살을 선택하지 않은 미카사는 결국 에렌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미카사는 아르민을 살리기 위해 리바이의 목에 칼을 겨누지만 한지의 설득에 결국 아르민을 포기하거나 에렌을 지키기 위해 그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했지만 에렌의 전쟁 범죄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싫어했다는 폭언으로 인해 에렌의 사랑 그 자체인 머플러를 벗게 되는 등 소중한 사람을 소중한 가치를 놓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카사는 에렌을 죽이는 것 말고는 땅울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실행할 의지도 간신히 가지게 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싫어했다는 말이 자신을 사실 사랑하지 않았다는 미련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미련으로 인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시조 유미르처럼 에렌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한 채 최악의 이별을 맞이해야 하는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미카사는 에렌을 죽이겠다는 결정을 차마 내릴 수 없었습니다. 私たちの家に帰りたい。 그때 미카사는 에렌과 함께한 좌표에서의 기억이 돌아오게 됩니다. 최악의 학살자가 될 이 쓰레기를 미카사와 멀어지게 하기 위해 길어야 4년밖에 살지 못하는 자신을 미카사가 있게 만들기 위해 결국 에렌이 미카사를 사랑하고 그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俺が死んだらこのマフラーは捨ててくれ。この先も長生きするんだから。俺のことは忘れて自由になってくれ。 그리고 수억 명을 학살할 자신 같은 건 잊어버리고 머플러를 버려 자유로워지라는 부탁을 에렌에게 듣게 됩니다. 좌표의 기억으로 인해 미련이 사라진 미카사는 머플러를 두르고 에렌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4년 전의 그날처럼 에렌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미카사는 땅올림을 맞게 되었습니다. 미카사의 행동을 본 시조 유미르는 미카사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때의 기억을 찾아보게 됩니다. 2화에서 7화에서 33화에서 55화에서 마지막 화에서 시조에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 아커만이었던 미카사는 시조 유미르가 기억을 엿볼 때마다 두통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했지만 결국 오르보드구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를 죽인 히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했지만 결국 땅올림을 막기 위해 에렌을 죽인 미카사처럼 시조 유미르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닌 프리츠가 벌이는 전쟁과 학살을 막기 위해 그를 죽게 놔뒀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프리츠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생명을 짓밟은 과거를 무고한 사람들마저 모조리 학살한 땅울림을 크게 후회한 시조 유미르는 미카사처럼 미련이 사라지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이라는 가치를 놓아주게 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졌기 때문에 모두 각자의 가치에 집착하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노예였던 유미는 종교단체를 죽게 만들었고, 사랑의 노예였던 히스는 에렌을 죽일 뻔했고, 사랑의 노예였던 미카사는 에렌을 죽이지 못할 뻔했고, 사랑의 노예였던 시조 유미르는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구원의 노예였던 지크는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자유의 노예인 에렌은 수억 명을 짓밟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자유 같은 중요한 가치, 단순히 추구하는 것을 넘어 가치에 집착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악마가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라는 잘못된 행동마저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みんな何かの奴隷だった 하지만 모두 가치를 놓아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을 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유미르는 베르톨트와 히스는 에렌과 백성, 미카사는 벽 밖의 인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후회하며 리바이 아커만에게 목을 내준 지크 예거처럼, 자유를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후회하며 미카사 아커만에게 목을 내준 에렌 예거처럼, 사랑을 위해 프리츠의 노예가 된 것을 후회하며 2000년 전의 죽음을 받아들인 시조 유미르처럼 모두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